사무행정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입니다. 문서 작성의 계획과 조사입니다. 문서 작성의 계획에 있어서 문서 작성은 자료의 내용을 순서적으로만 나열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체계와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문서 작성을 함에 있어 무계획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작업의 비효율성이라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있겠지만, 이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논리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이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단계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다 보면 논리 구조에 있어서 취약성이 나타나서 앞뒤의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러한 단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장 나은 최선책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작성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 작성하는 사람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서 작성을 무계획적으로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자료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1차 자료와 좀 이따 나오겠지만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는 연구자가 현재 수행 중인 조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합니다. 이런 1차 자료의 장점은 본인이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 목적에 적합한 정확도, 타당도, 신뢰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거니까 딱 시기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단점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나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많이 소요되고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2차 자료를 한번 2차 자료가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조사해보고 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1차 자료를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2차 자료에 그러한 자료들 내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까 2차 자료에 한번 가서 살펴보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1차 자료를 수집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나 인력과 시간들이 많이 절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2차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자료는 다른 조사자들이 이미 수집해서 공개된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집할 자료가 2차 자료에 있다. 그럼 그걸 갖다 쓰면 되겠죠. 갖다 쓰면 되는데 그러한 이 2차 자료 필요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에 따른 시간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이 수집할 수 없는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공공자료의 경우는 신뢰성과 타당성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나름대로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단점은 좀 이따 알아보고요. 2차 자료의 특징은 이미 만들어진 자료란 얘기죠. 이미 만들어진 자료. 그리고 연구자가 자료의 수집 및 분류 과정을 통제할 수 없는 유형의 자료.
그죠? 그래서 본인이 수집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 과정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통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차 자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1차 자료에 비해 수집이 쉽고 수집 비용이 저렴하다. 계속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왜? 공공기관은 1년 단위로 어떤 자료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은 계속적으로 수집이 가능하겠죠. 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게겠죠.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시기에 맞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자료는 1월 달에 나온 자료고 내가 쓰고자 하는 자료는 7월 달 자료인데 없단 말이죠. 없을 경우에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자료는 다른 조사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이므로 당면 의사결정 문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견고해서 시적절치 못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이쪽 1번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내가 원하는 자료가 시기와 맞지 않는 그러한 자료일 경우는 조금 무의미하겠죠.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17쪽에 자료 수집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법 우리 많이 하고 있죠. 설문지법은 태도와 의견을 분석하는 사회조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면접법입니다. 연구 대상을 직접 만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여 관찰법입니다. 어떤 TV 방송 기자가 노숙자의 삶을 취재한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취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것들이 참여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문헌, 도서관이나 이런 어떤 논문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문헌이나 논문들을 활용해서 작성하는 방법, 그것이 문헌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단원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